자, 늦은 시간에 지금 저희 본사 앞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을 좀 마치고 저희 논현동에 있는 본사에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인사를 좀 하려고 굉장히 날이 춥네요, 오늘. 여기에 이제 저희 사랑하는 제자인 저희 PD 선생님과 같이 왔고요.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공간인지를. 너무 추워서 안에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사 1층이고요. 저희 이제 본사 1층을 보고 계시고요. 카페예요, 카페. 낮에는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드시기도 하고. 저 혼자 다 쓰는 건물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에브리데이 매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사이트 이제 1층에 있는 카페고 저희가 쓰는 층은 이제 따로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서 이제 회의도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여기서 회의도 많이 합니다. 되게 싫어하죠, 저희 직원들이. 회의할 때마다. 항상 이제 밤에 부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도 강사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여기 와서 영화도 많이 찍어요. 촬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장소를 대여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영화 찍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한 달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10,000명 구독자가 됐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뭐 되게 제가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들.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Q&A를 하겠다고 저희가 2달 전에 공지를 올렸었는데 너무 예의가 좀 많이 늦어졌죠. 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걸렸었고요. 저는 슈퍼 면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갑자기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12월에 개강이 있었고요. 뭐 여느 강의하시는 모든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겠지만 개강 준비로 바쁜 와중에 코로나에 갑자기 걸렸었고, 그리고 어쨌든 또 일주일을 격리를 하다 보니까 밀린 강의를 또 찍게 되고, 동시에 온라인 사이트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은 드렸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대부분 다 제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강의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늦게나마 조금 그 Q&A 게시판에 올려놨던 그런 글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뭐 편집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써주셨던 댓글들 하나씩 읽으면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벌써 1개월 전이네요.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삽자로 선생님이라고 이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올려주셨는데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10년이 훨씬 전에 이제 비타에드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당시에는 지금 M사하고 제일 큰 사이트죠. 거기랑 이제 인강을 양분하고 있었던 굉장히 업계에서 매출이 꽤 나왔던 사이트에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영입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수업할 때 그 당시에 이제 1타 선생님이 삽자로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정승재 선생님하고 같은 사이트에서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보고 올려주신 글인 것 같은데 맞고요. 삽자로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그러니까 제 사진에 같이 있는 그분이 삽자로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 대박이라고 써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인강 언제 하시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지금 사이트를 오픈을 했고요. 개인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왜 대형 인강 업체로 이제 가시지 않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미 인강 업계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뭐 물론 또 요즘 뭐 제 나이에서 이제 많다라고 하면 저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나이가 많다고 하면 이제 어르신분들이 화를 내시겠지만 그렇다고 또 젊은 강사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과거에 인강을 제가 대형 업체에서 진행을 해봤었고, 그래서 제가 좀 뭔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좀 만들어 보고자
이제 사이트를 오픈하게 됐고, 사이트 이름은 에브리데이 매스입니다. 뭐 접속한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오늘 날짜로 보니까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중인데, 그래서 인강은 지금 저희가 사이트를 오픈한 상태고 아마 1월 마지막 주 혹은 2월 첫째 주 이 정도에 정식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인강 어디서 언제 들을 수 있나요? 예, 방금 말씀하신 everydaymath.kr에 접속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일단은 저 혼자 강의를 하는 사이트고, 앞으로 향후에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같이 강의를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아마 저 혼자 수업을 진행하면서 유튜브나 혹은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everydaymath.kr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모두 대답을 잘하던데 학생들 대답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저는. 고등학생들 혹은 재수생들, N수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17살, 18살 혹은 이제 20살이 훨씬 넘은 학생들이면은 무슨 뭐 유치원생들 참새 짹짹 오리 꽥꽥도 아니고 그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저 동료 선생님들 분이나 아니면 후배 강사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시키냐는 질문을 실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철학이기도 한데, 그 학습을 하는 학생이 혹은 이제 강의를 듣는 이제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온 목소리로 자기 귀로 이제 들었을 때, 자기 입에서 나온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었을 때가 가장 교육적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교육학적 공부할 때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수업 시간에 좀 졸게 하면 안 되겠다, 거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20대 때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조는 학생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 처음엔 대답 안 해요. 사실 학생들이 잘 대답 안 하는데 제가 자꾸 대답을 하게끔 강요를 하죠. 그래서 최근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이 이제 최근에 찍은 것들은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서 제 표정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예전 강의들을 보면은 제가 표정으로 막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화낸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좀 이렇게 웃긴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대답을 유도를 하고, 또 그 대답에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아마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 학생들이 호응을 잘해주고 대답을 잘해주면 강의하는 선생님이 약간 좀 미친 듯이 뭔가 이렇게 매몰되듯이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제 힘이기도 하고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답이 좀 너무 길어졌던 것 같네요. 처음부터 대답을 잘하진 않고요. 대답을 하게끔 학생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뭐 교감을 이제 갖기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대답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좀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자로 정승재 쌤이 있으면 SJR 컴퍼니 혹은 비타이드 시절인가요? 예, SJR 컴퍼니가 삽자로 컴퍼니일 텐데 여기에 제가 소속돼 있지는 않았고요. 비타이드에서 강의하던 시절에 당시 이제 프로모션 하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 한 20년이 지금 그쵸,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좀 일찍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집안 사정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학창 시절부터 뭔가 강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서 워낙 일찍 강의를 했었는데, 벌써 20년이 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댓글에도, 저 유튜브 댓글에도 중계동에서 제 수업을 들었다, 창동에서 제 수업을 들었다, 뭐 동대문에서 제 수업을 들었다, 압구정에서 들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제 글을 써주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강의했던 이름과 지금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뭐 이름을 바꾼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뭐 그건 아니고, 과거에 제가 활동했던 이름 말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수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제가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올리고 뭔가 영상을 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저 유튜브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좀 재미로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 이제 같이 찍고 있는 저희 PD쌤하고 한번 올려볼까? 그렇게 해서 재미로 올렸는데 굉장히 막 냉철한 평가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정글이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활동했던 이름이라는 계급장을 내려놓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과연 강의가 통할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젊은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근데도 이제 통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한 달 만에 이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으니까요. 다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이제 구독자 덕분들이고 구독자분들 덕이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꿨고요. 뭐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멋지다고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뭐 멋지다는 나이를 뭐 이제 얘기를 들을 나이는 지났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럼 추억입니다. 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이글 마스터님. 그 다음에 정승재 생선님의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선생님이 아니고 생선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알거든요. 이게 이제 정승재 선생님이 아마 수업하실 때 하셨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채널이긴 합니다만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제가 같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분이 있진 않아요. 저랑 정승재 선생님이 친분이 있진 않은데 정승재 선생님과 같은 사이트에서 수업을 했었고 잠깐 지나가면서 몇 번 인사드리고 뵀던 기억은 있습니다. 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수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입에 바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부터 뭔가 이렇게 학생들을 좀 수포자라고 불리는 학생들을 또 이제 상위권 학생들까지 수업을 기본부터 착실하게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요. 그 학원의 원래 설립 목적이 보충학습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교육에 이제 지금 뭐 온라인 모든 사이트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학원을 안 다니면 이제 대학을 못 갔다라는 분위기가 돼버린 상태에서 본다면 학원의 본연의 어떤 기능에 충실하게 수업을 하고 계신 거의 유일무이한 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보다 또 선배님이세요. 나이도 더 있으시고 저는 되게 좋은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요. 대치동의 어둠 스킬인 N축을 쓰거나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나요? 라는 질문을 이게 뭐 김경훈 씨인 것 같아요. 기억, 이응훈 이렇게 쓰셨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대치동에서 쓰는 어둠의 스킬이다. 그럼 대치동이 아닌 곳에서는 안 쓴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N축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다음 뭐 이제 여기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사 이제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문제에서 근사라는 개념을 또 대치동에서 많이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저희 게시판이나 유튜브나 뭐 아니면 네이버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글을 써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꼼수잖아요. 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꼼수인데 저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저 유튜브에 이제 쇼츠 영상 중에 하나가 교과서만으로 30번 풀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엄청난 댓글이 달린 걸 저도 다 확인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달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면 싸움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일부러 안 단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만큼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개념이고 뭔가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빨리 문제를 푸는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로피탈 정리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함수 자체를 기본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학생이 자꾸 문제를 푸는 기술적인 측면만을 익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어떤 학생이 이제 상위권을 노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건 완벽하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이런 기술을 쓰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말릴 자격이 없죠. 제가 자격이 없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위 이제 근사라는 기술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 특히 이과 학생들 과목에 미적분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통하는 문제도 있는 걸 알더라고요. 학생들도 또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또 안 통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갈 거냐 이거는 저는 산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의 어떤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꼼수가 안 통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배우고 이러다 보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몰라도 상관없다가 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몰라도 상관없고, 일단은 학생들에게 제가 N축이라든지 뭐 근사라든지라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소위 교과서적인 방법, 원리 원칙대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소위 킬러문항에는 이런 기술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강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자, 수학교육과가 아닌 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꾸르젠 이제 님이 질문 주신 건데,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수학과를 간 이유도요, 사실은 저는 이제 학부제라는 말을 이제 이거 학생들이 보면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부제라는 시절에 저는 입학을 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이라는 학부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있었던 과가 이제 저희 이제 동기들 사이에서는 수물화 생지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입학한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이 수학과, 물리학과, 그 다음에 화학과, 이제 그 당시 생물학과였거든요. 지금 이제 생명과학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구환경과학과가 고려대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보통신대학으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학과가 있었어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6개 과가 있었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가 IT 붐이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녔던 이제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 이때가 IT 붐이었을 때인데, 그래서 컴퓨터를 해볼까? 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입학을 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할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학은 이제 모든 뭐 공과대 재학생이나 2학개월 재학생이나 다 필수로 하는 거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수학을 할까 컴퓨터를 할까 이거를 좀 고민했었다가 수학과를 선택한 케이스고요. 제가 뭐 수학교육과나 수학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배우는 게 조금 다르다고는 제가 이제 같은 대학에 수학교육과 나온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수학교육과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관점에서 수학을 다루게 되고, 그래서 그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지도를 해 주신대요. 근데 수학과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문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영문과를 다니는 거하고 영어를 잘하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학과에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지를 배우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우스라든지 뭐 대단한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그 증명들을 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좀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짜증나는 이제 그런 과였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수학교육과가 아닌 수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수학교육과나 수학과나 뭐 어차피 다 수학을 다루는 거고 뭐 특별하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8년도에 노원에서 수업 들었던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한 번쯤 선생님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진짜겠죠? 너무너무 반가웠고,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폰 13 프로님입니다. 예, 요즘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괜찮은 편이고요. 예전에 이제 30대 때 아마 제가 지도했을 것 같아요. 18년이면은 거의 40대 진입할 때인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축하합니다. 초보 강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초심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직접 뵐 수 있을지, 예, 가능하고요. 에브리데이 매스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뵙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은 저희 이제 같이 연구실에 있는 저희 실장님이, 저희 PT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괜찮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생 누군지 궁금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처음에는 흔한 동네 학원 선생님 채널인 줄 알았는데 대형 사이트 강사님들만큼 흡입력이 있고, 감사합니다. 예, 흡입력 있다고 해주셔서 제일 좋은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인데 졸리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도움이 됐다 얘기해 주는 거, 이 두 개가 아니면은 뭐 더 이상 칭찬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영상들 좀 많이 부탁한다라고 칭찬의 글을 써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평가원 기출 해설들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시즌이 시즌이라서 최근에는 저희 이제 실장님이랑 PD님하고 얘기해 봤을 때 개념 강의 위주로 좀 올리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또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좀 빠른 풀이라든지 혹은 좀 기발한 풀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N축이나 뭐 근사를 쓰는 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풀이는 앞으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 레전설이랑 한 팀이셨구나 라고 글을 써주신 아기곰님이 계신데요. 아,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올라간 글을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 팀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이트에서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간 포지션, 그러니까 뭐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삽자로 선생님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1타 강사분이셔서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정승재 선생님이 이제 뭐 1학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뭐 미드필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한 팀은 아니었고요. 같은 사이트에서 수업을 했던 그런 이제 사진이었습니다. 중학생 하위권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가르쳐준 유형만 풀 수 있고 그 이상 단계를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죠. 학생인지, 그러니까 과외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뭐 서면상으로든 아니면 통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중학생 하위권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이 이상의 단계를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게, 당장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기초가 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면 막힌다는 얘기는 앞에 게 뭐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고 중학교 수학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공식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암기가 안 돼 있거나. 근데 증명을 가르치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런 경우면. 그럼 증명보다는 일단 암기를 시키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엄밀한 증명을 시도하는 게 순서가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학생들을 증명부터 가르치려고 하면 질려버리거든요. 뭐 이렇게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그 댓글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에브리데이 메스 저희 사이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무님이 이제 올려주신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익명이라고 하신 분이 수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 솔직하게 대답을 제가 드릴까요? 수학과 안 가셔도 됩니다. 진짜 안 가셔도 됩니다. 수학과 별로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학만이 뭐 완벽한 학문이고 뭐 수학은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 텔레비에 뭐 차이나는 클래스 뭐 이런 거나 뭐 어쩌다 어른 이런 데 보면 본인들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그 모습은 좋은데, 저도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이게 그렇게 보람 있는 과가 아니에요. 여기 되게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진정으로 본인이 수학을 좋아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난 도전의식이 되게 강하다, 지구력 아주 쩐다, 이런 학생들이면은 추천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좀 뭐 멋있어 보이고 싶다, 혹은 뭐 잘 가르치고 싶은데 수학과를 가는 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과입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데라서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수학과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을 할 것을 권합니다. 저는. 아니면 아예 기초적인 걸 하는 게 더 낫고요. 수학이 제일 기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학부 정도의 수준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도 대학원을 가겠다는 엄두를 잘 안 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긴 한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수학과 가는 거 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거는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뭐 패스하고 싶은데, 잘생긴 얼굴의 비결이 뭡니까? 아니요, 요즘 많이 늙었습니다. 저도 많이 늙었고 학생들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사고가 좀 어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고가,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좀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같은 동료 강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잘생겼다, 아니요, 저보다 잘생긴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더군다나 요즘 뭐 온라인 강사 선생님들 보면
타관 학생들도 거의 연예인급으로 잘생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진짜. 그다음에 와, 강의가 괜히 좋아 보였던 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꼭 봐주세요, 제 거. 그다음 어떤 강의가 열리나요? 이거는 제가 커리큘럼을 저희 그 에브리데이 매스 사이트에 자세히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조만간 찍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수능이다 내신이다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하지는 않고요. 수학은 일백상통한다고 믿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고,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한다 혹은 내신 시험을 대비한다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고 싶다, 어떤 학생이더라도 저 사이트에 와서 제 수업을 수강을 하시면 단언컨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강의를 되게 재밌게 하려고, 졸지 않게 수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좀 뭔가 많은 걸 담으려고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제 강의를 듣고 성적이 올랐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게 제가 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가 열리는지는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만간 영상을 찍어서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걸 올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분 연식이 오래되셨군요. 예, 오래됐습니다. 나이가 뭐 30대는 아니니까요. 삽자로 정승재님과 같이 수업하셨다니, 네, 같은 사이트에서 수업을 했고 뭐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무슨 NA라고 텐텐님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수업할 때 예를 들면 무슨 타고라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질문 올려주신 분하고 똑같은 대답인데, 대답을 좀 하게끔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이런 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알파라고 안 하고 원파라고 합니다, 제가. 그럼 원파가 알파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무슨 NA, 뭐 예를 들어 AN, 수열에서 AN이라고 하죠. FX면 무슨 X?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말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수업하시는 온라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근데 뭐 제가 누구 따라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했고, 제가 강의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와, 이분 인강 1타 강사셨어요. 아니요, 1타 강사 아닙니다. 그 여담인데 요즘 드라마로 1타 스캔들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타라는 표현을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1타라는 표현에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1타 강사 아닙니다. 1타가 될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학원에서 버는 돈은 그냥 취미겠는데, 아닙니다. 학원에서 버는 돈 너무 소중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괜히 뭐 취미로 수업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목숨 걸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글이 길어가지고 요거는 우리 PD쌤이 띄워주세요. 그 동네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원장 겸 강사입니다. 처음 접한 영상에서 강한 인상을 받아 모든 영상을 정독하는 팬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원장 겸 강사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지 어리실지, 예전 같으면 이제 저보다 항상 선배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도 이제 강의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그 팬이 되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에서도 현장을 느껴지게 하는 몰입감과, 최고의 칭찬입니다. 학생들을 집중하게끔 압도하는 모습이 자괴감까지 들게 합니다. 아니요, 이거 자괴감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칭찬을 받으면 사람 버릇 나빠지는데, 감사드리고, 오랜 시간 타성에 젖어있던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뭐 원장님이시라고 하니까 강의를 오래 하셨을 것 같고요. 저보다 오래 하신 느낌은 드는데요. 뭐 타성에 젖어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자체가 뭐 이미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끄럽지만 앞으로 수학 1타는 김재하 쌤이라고 칭하는 모습까지 저희 학생들에게 얘기해 버렸네요. 정말이십니까? 진짜? 운영하시는데 진짜 본인이 원장님으로 계신 학원에서 제가 1타라고 얘기하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강의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저랑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저랑 뭔가 이렇게 사업적인 거를 얘기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그 글을 남겨주시면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GT 수학님인데요, 원장님이라고 하셨고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제가 생각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접선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부드럽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쇼츠에서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때 혹시 거기에 글 쓰셨던 분인지 이창일 님인데, 일단 저도 수학하는 사람인데 이걸 모르진 않고요. 접선의 정의는 할선의 극한으로 정의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단위원에서 1,0에서의 접선을 포함하여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드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미분 가능성에서는 정확한 수학과 전공적 표현은 매끄럽다, 스무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보통 고등학생들을 이해시킬 때는 뾰족하다, 반대말로 부드럽다라는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냥 뭔가 좀 단어를 좀 편하게 바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 강의 때문에 접선이 뭔지 제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푸틴님이 어마무시하네요. 아이디가 진짜 이 사진도 푸틴이에요. 직장인이 집중하고 보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시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학 공부를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 뭐 20대시라면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요? 후회가 남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제 강의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 공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취미로 하신다기보다는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인강에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뭐 대답을 앞에 질문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everydaymaths.kr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인강 어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나요? 네, everydaymaths.kr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무링님이 인강 언제부터 들을 수 있나요? 예, everydaymaths.kr에 접속하시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들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어차피 이거 제 채널이잖아요. 그 김현주 선생님인데, 제 1타 강사 김재하 선생님 실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분은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사업적으로 좀 실패도 겪고 제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 수업을 듣고 저를 엄청 찾았었어요. 이분이 김현주 선생님이. 그래서 김현주 선생님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저랑 한번 얘기를 좀 나누시죠.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글을 꼭 좀 남겨주세요. 연락처라도. 그러면 제가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실물 영접하려면 댓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김현주 선생님이 또 김재하 선생님한테 강의 스킬 및 강의 철학 다 배우고 싶어요. 예, 연락 주십시오.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의 학창시절이 궁금합니다. 학창시절이요? 학창시절. 우리 PD님은 학창시절이 어떠셨나요? 가장 흥미있으셨던 과목. 예, 가장 흥미있으셨던 과목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경제 과목이 제일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과가 제1전공이고 경제학과가 제2중 전공의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2개입니다. 학교를 9학기를 다녔고요. 전공을 2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경제가 제일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과 공부할 때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고, 아마 경제학과 다니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수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잘하셨던 과목은 수학입니다. 학생 때 수학을 제일 잘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국어를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고려대학교를 간 이유가 국어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어를 좀만 더 잘했으면 아마 이제 S대학교를 가지 않았을까. 학생들에게 제가 실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다음 장래희망이 뭐냐고요? 장래희망은 이룬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를 되게 하고 싶었고, 지금도 강사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보람되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유홍열님인데, 저가 이제 얼마 전에 연락했었는데, 파주에 사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뭔가 조금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연구실에 실장님이 전화를 드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파주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한번 제가 뵐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찍는 거야? 여기 비춰봐 이렇게.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 내가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찍으면 얼굴이 크게 나오지 않냐? 이런 게 어색한 거야.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찍는 거지. 이런 거. 오 들어온다. 잘 나오냐? 괜찮아?